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지만 막상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삶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저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 답답함을 풀어내고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결코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현실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이는 익숙한 패턴과 환경이 주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너무 어려워. 라는 생각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새로운 시도를 막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성공하고 싶다 와 같은 막연한 목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매일 30분씩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 와 같이 명확한 계획과 함께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느낄 감정을 미리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미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믿게 되어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감정적 연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그 목표가 왜 나에게 중요한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가족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다는 이유라면 이러한 감정적 연결이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며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습관적 반응에 갇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특정 상황에서 늘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동적인 패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멈춤의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판적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과거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 적합한 반응인가? 이렇게 멈추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생기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불일치가 원하는 결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시간을 내어 미래의 자신을 생생하게 상상하며 그 상태에서 느낄 감정을 체험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희망적인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와 몸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변화에는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는 실패나 잘못된 선택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기 위해 고치 속에서 몸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과정처럼 우리의 오래된 믿음과 습관도 해체되어야 새로운 것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심이나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미지의 영역에 머무르는 용기를 가지세요. 또한 변화의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만 바라보다가 작은 진전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들도 큰 변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새로운 습관을 잘 지켰다면 스스로에게 칭찬하거나 작은 보상을 주어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강화는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고 그 존재 상태를 유지할 때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많은 경우 변화는 익숙함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숙한 환경은 비록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이는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은 정말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감정일까? 대부분의 경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심리적인 불편함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거나 목표를 설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이유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독서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 주변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에너지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당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과 학습을 중시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문구를 집 안 곳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의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실패했을 때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좌절로 이끌 뿐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실수나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받아들이세요. 또한 우리의 내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그중 상당수는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너무 어려워. 같은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내면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나는 매일 더 나아지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해보세요. 이는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와 신경망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우리의 신체적 상태와 에너지 수준이 변화를 이루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신체적 에너지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도 강화시킵니다. 특히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적인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또한 운동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변화의 여정을 지속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는 단순히 기분 좋은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변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에 충실히 머무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결국 변화란 거창하거나 극적인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는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삶의 변화란 단순히 외부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변화의 여정을 이어가며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현재의 상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제한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가능성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먼저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신경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거나 사고방식을 바꾸려 할 때 뇌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노력은 점차 새로운 신경 경로를 강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그것은 점차 우리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변화에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반응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너는 그걸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내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작은 성공의 축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만 바라보며 작은 진전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들도 큰 변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새로운 습관을 잘 지켰다면 스스로에게 칭찬하거나 작은 보상을 주어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강화는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우리의 신체적 상태와 에너지 수준이 변화를 이루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신체적 에너지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도 강화시킵니다. 특히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적인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또한 운동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변화의 여정을 지속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는 단순히 기분 좋은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 경험이 현재의 변화를 방해하도록 허용합니다. 과거에 어떤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의 도전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세요. 실패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일 뿐이며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해 더 나은 전략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에는 또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엄격한 계획을 세우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변화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 돌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이루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가 자신을 소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돌봄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미래의 자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상상하고 그 삶 속에서 느낄 감정을 미리 체험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몸이 그 상태에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미래의 자신을 떠올리고 그 상태에서 느낄 기쁨과 만족감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변화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